네, 이렇게 9시에 모이라고 했는데 다들 거의 95%가 제가 40분에 나왔는데 모두가 거의 한 90%가 자리에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이 그룹 정말 뭘까라고 저 스스로도 너무 감동됐고요. 처음 오신 분들 참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꿋꿋하게 이렇게 오늘까지 앉아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이제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가슴 뛰는 삶이 저희 그룹의 필독서였어요. 나 가슴 뛰는 삶 솔직히 다 읽었다. 다 읽었다. 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정말 이 책을 같이 읽는 마음으로 어제 제가 맨 뒤에 보니까 앞에 글씨가 뒷자리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글씨를 아주 대따만큼 크게 그래서 뒷자리 분들 다 보이실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 같이 책을 다시 한번 읽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읽는 게 어떤 부분의 포인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GL 그룹의 돈또 정말 이 코로나 이 위기를 너무나 멋지게 그리고 우리 모두를 전문가로 프로로 만들어 주었던 어떠한 역량을 강화시켰던 프로그램이 바로 돈독입니다. 돈독은요 우리 코로나 때 만들어졌어요. 독서 모임인데 GL그룹의 독서 모임입니다. 뭐의 준말이냐면 돈이 되는 독서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독서 모임이 있지만 뭐 진짜 책이 좋아서 모이는 그런 독서 모임도 있고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 독서 모임도 있고요. 각각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분명한 독서 모임은 그 모임이 굉장히 지속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없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소설을 읽고 싶고 나는 또 시도 읽고 싶고 또 나는 소크라테스 인문 고전 읽고 싶고 이렇게 다 각자의 의견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GL그룹의 독서 모임은요 2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 책을 읽고 부자가 돼야 된다. 돈이 되는 독서. 그러려면 어때요? 남다른 돈이 되는 독서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까지 살기 위해서요. 돈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건강 그리고 돈. 그 다음에 필요한 게요. 많은 사람들이 아픈 이유 그리고 늙는 이유가요. 외로움 때문에 그렇대요. 내 주변에 정말 평생 같이 갈 그러한 그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돈독한 관계가 많았을 때 사실 굉장히 외롭지 않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돈독한 관계를 위한 독서를 해보자.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내가 외로움만 달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도요. 제가 16년을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할까? 처음에는 적극적인 사람이 잘해요. 결과를 빨리 내죠. 그냥 어딜 가나 그냥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주 독종인 분들이 있어요. 한번 물면 안 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해요. 그런데 16년을 지나고 보니 이 비즈니스의 탑 리더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는 분들, 어떻게 아주 돈독한 관계를 잘 만드는 분들이 결국은 이 비즈니스에서 아주 탑 클래스까지. 여러분 그냥 맨날 100만 원만 벌다 끝나실래요? 아니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벌어보실래요? 그쵸? 후자, 나도 한번 태어났는데 1000만 원은 한번 벌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2천만 원 정도는 좀 벌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그 정도 단계까지 가기 위한 건 여러 가지 많은 성공자들의 공통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사람들을 얻는 거. 돈독한 관계를 잘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들어오는 사람도 떠나지 않게 이들을 끊임없이 돈독하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동기부여시키는 분들이 결국은 정상에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부자가 돼야 되고, 책을 읽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내가 이 책 읽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관계. 부자가 되려면 정말 인간관계를 진실하게 잘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해요. 그래서 방법도요, 이 두 가지를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발표를 해요. 모임에서. 독서 모임에서 발표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그동안에 많은 독서 모임은 우리 학교에서나 이렇게 독서 모임하면 보통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책을 읽고 어떠한 뭐 느낀 점, 그리고 줄거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얼마나 내가 이 책을 뭐 핵심적인 거를 간파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그런데 그 방법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핵심을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고 줄거리, 썸머리를 너무나 잘하는데도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보고 정리는 잘하고요, 깨달는 것까지는 너무 잘해. 그러니까 줄거리를 줄줄줄줄 써내려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세 번째가 안 된 거예요. 내 삶에 그 책에서 나온 얘기를 적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가슴 뛰는 삶을 딱 한 첫 1장 정도만 읽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 아, 이것도 어디서 이 말 저 말 주워 담았네. 어디저기서 이렇게 짜집기 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뻔한 얘기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뻔한 얘기가 수많은 책에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내 인생에 그걸 보고도 변했냐는 거예요. 안 변했다면, 그죠? 그 뻔한 얘기를 보고 그냥 뭐 한 거예요? 보고 깨닫기만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선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정리 잘하는 거, 선생님이 되기 위함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 내 삶에 적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말을 할 때, 모든 강의를 듣고, 모든 책을 읽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난 뭘 적용해보지? 난 뭘 적용해보지?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이 저자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뭘 해보지? 라고 내 삶에 적용할 거를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15년 전에 처음 읽고, 그때는 잘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슴이 뛰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 안에서 내가 한 번 읽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매년 읽었던 것 같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매년 어떤 포인트를 적용했는지, 여러분들과 그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따라하면 되잖아요. 모방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뭘 적용해야 되는지도 우리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언어는 적용할 걸 얘기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토론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독서 모임에 가시면, 아, 어디에서 살고 있는, 저는 원래 안경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고1 초등학교 6학년을 키우고,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배주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메나테크로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메나테크로 부자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이름 석자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 잘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저 지윤이 엄마예요, 가윤이 엄마예요, 이렇게, 그것도 너무 부끄러워서, 누구 엄마라는데도 막 부끄러워서 막 숨으려고 그래. 우리 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누군가 앞에서 소개하는 연습도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준 적도 없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파트너들이 생기고 또 늘어나고 이럴 때 내가 멋지고 당당하게, 어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강의하신 분들 다 멋있던가요? 네, 근데 그들이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독서 모임 처음 왔을 때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독서 모임에서 발표하고 적용할 점을 얘기하면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하고요.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머리 뇌 구조에 적용할 점,
적용할 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자꾸 산으로 가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적용할 점. 자꾸 적용할 점만 여러분들이 장착시키는 거예요. 뇌에다가. 그러면 산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비밀인데요. 여러분들이 적용할 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되게 끌리는 사람이 돼요. 내가 아는 걸 막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요. 제가 오늘 우리 오인수 선배님 만났는데요. 선배님 아까 그 얘기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집에 가서 꼭 써먹어 봐야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 뭔가 이분이 뭐야? 내가 대단한 사람 같아. 내가 뭔가 그럼 이분은 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비밀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오인수 선배님 아까 발표 그거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가르치는 순간 이 오인수 사장님은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속으로는 이럴 거예요. 지나 잘하지. 이럴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일수록요. 남한테 가르치는 것보다 뭘 잘하냐면 내 스스로 찾고 적용할 점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보이면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적용할 점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독서 모임의 마지막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들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각 지방에서 줌으로 오프라인에서 돈독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독은 요 방식대로 한다. 내가 눈치 없이 자꾸 엉뚱한 대로 세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요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전체적인 이 책의 가슴 뛰는 삶에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슴 뛰는 삶.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떤 인생 살고 싶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쵸? 메나테크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더라? 그냥 잘 살고 싶었지. 애들 잘 키우고 남편 그냥 잘 서포트하고 우리 와이프 그냥 돈 좀 많이 갖다 주고 그냥 이런 삶. 그런데 정작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었지는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도 모르면 당연히 뭐예요? 꿈도 몰라.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살고 있는데 내 꿈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목표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각자 다를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배우자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직장에서 내가 성취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냥 그저 그런 거, 그냥 저러면 행복하겠다. 저러면 나도 행복하겠다. 이렇게 정도만 알았지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떨 때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는지 여러분 가슴 뛰도록 뭔가 설레일 때요 무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명지 씨 만나고요 정말 저의 무한 에너지가 나와서요 살이 쑥쑥 빠지더라고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그 살이요. 저희 엄마가 뭔 짓을 해도 안 됐던 그 살이 이명지 씨 만나니까 왜? 잘 보이고 싶으니까 나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그 결혼식장의 모습이 아니야. 정말 밥을요 눈곱만큼 먹으면서 살을 쑥 뺐어요. 가슴 뛰면 그 무한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가슴이 안 뛰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 가슴 뛰는지, 내가 어쩔 때 뭘 행복해 하는지, 자식 행복 말고요. 정말 슬픈 건 뭐예요? 누군가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한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아무도 나의 행복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 행복에 진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슬픈 게 어딨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 행복 얼마나 관심 있을 것 같으세요?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뭐 할 때 진짜 행복한지 그거 자식들이 알아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알까요? 메어테크만 하면 알아요. 배우자들이, 그쵸?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맞다. 우리 세상 살면서 진짜 나를 행복하게 나의 진짜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메어테크의 수익 구조를 보니까 보상 플랜을 보니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해야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분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지? 뭐 할 때 행복하지? 우리 김소연 사장님이 어쩔 때 가슴이 뛰지? 자꾸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사랑을 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렇게 관심을 받고 사랑해서 성공하고 나니까요. 이분이요. 또 누군가 자기도 똑같이 누군가의 행복과 누군가의 가슴 뛰는 일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의 사장님이 어떨 때 승질이 나고 어떨 때 욱하는지 저는 알죠. 이쯤 한번 버럭하겠다 이렇게. 어떨 때 진짜 신나게 애기처럼 팔짝팔짝 뛰고 다니는지, 배재현 최정원 사장님은 어떨 때 행복한지 다른 리더들도 그렇게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1명, 2명, 3명, 4명 모였던 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이게 했던 그 바로 기초 공사가 된 게 누군가의 꿈과 누군가의 행복에 누군가의 가슴 뛰는 일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가슴부터 뛰어야 돼요. 여러분들부터.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이 책의 목적이요. 바로 이거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바로 통찰. 여러분 아직까지 이루고 싶은 꿈, 목표 나 잘 모르겠어.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뭔지 통찰을 통해서 알게 해준대요.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작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세 번째는 돌파하는. 어저께 이 무대에 나온 사람들처럼 저렇게 막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남사스러워서 내가 알바했던 사장님을 어떻게 찾아가요? 근데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시작. 꾸준히 질주할 수 있는,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질주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통찰, 과거에 나의 통찰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현재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의 실정,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 괜찮은가?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이 될까? 내가 한번 통찰해 보는 거예요. 이걸 통찰해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전, 하늘 아래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거. 그래서 여러분 나이트 형제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었어요? 하늘을 나는 거. 그래서 비행기가 나온 거예요. 그쵸? 그리고 쇼팽의 머릿속에는, 베토벤의 머릿속에는 오직 뭐만 있었어요?
피아노만 있었던 거야. 미쳤다는 말 듣고요.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내가 비록 시작은 태어난 모든 스펙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지만 내가 모든 전 세계인들의 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어줘야 되겠다. 여성들의 심지어 인종차별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그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토크쇼를 진행하는 그러한 꿈만 꾼 거예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세상을 바꾸게 해주는 이런 키워드는 각자의 키워드들이 하나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은 오직 머릿속에 90%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이의 비전만 들어가 있어요. 우리 남편의 비전만 들어가 있어요. 너의 비전만 들어가고 나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저희 딸이 예고 다니고 있거든요. 비올라를 해요. 이때 얘가 정말 한국 학교에 다니지 않다가 작년에 1년을 다녔거든요. 지금도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다닐 예정인데 모르겠어요. 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이 친구가 1학년을 들어가고 깜짝 놀란 거야. 엄마, 애들이 다 죽고 싶대. 특히 실기시험 끝나고 나면 1등 했던 애가 10등으로 밀려나면 죽고 싶은 이유가 뭐래? 엄마한테 맞아 죽을까 봐. 엄마가 난리 난대. 그럼 그 엄마 맨날 1등만 했대? 왜 그 엄마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 애들을 10등 했다고 성적 떨어졌다고 왜 그렇게 애들을 잡을까요? 그럼 제가 예고를 보내보니까요. 정말 돈이에요. 레슨 끝나면 엄마 레슨 끝났어요. 돈. 엄마 또 어디 연습실 갔다 왔어요. 돈. 와, 이 예고 보내는 이 부모들 정말 장난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뼈골 빠지게 밤에 설거지하고 낮에 일하고 아버지 엄마 그 딸 하나를 위해서 그 자녀 하나를 위해서요.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성적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벌어서 지금 너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괜히 애들한테 화풀이를 내는 거예요. 남의 비전을 갖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살면 그 아이가요, 그 엄마의 모습, 그 아빠의 모습을 보고요, 따라오더라고요. 저희 아이 성적 갖고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애들을 혼내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도 어딜 가나 스스로 잘하는, 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꿈, 목표를 세우는 걸 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늘 누군가의 행복과 누군가의 가슴 뛰는 그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그대로 그 비전이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쟤 미쳤어. 여러분, 우리 미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있을까요? 기업을 운영하는데, 공장을 운영하는데, 축구 선수가 김연아가 미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미쳐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딱 꽂혀가지고요, 정말 미쳤어. 그 말 듣는 게 여러분들 성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우리가 한번 남의 비전을 한번 컨닝해 보는 거예요. 윌슨이라는 사람이 호텔을 갔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 쾌적하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텐데. 그래서 이분이 그날 밤 내가 한번 이 호텔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죠. 이런 비전을. 이름만 들어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지읍시다.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대요? 그저 웃기만 했대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400개나 짓겠다라는 결심을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냥 헛꿈 꾸지 말고 모텔이나 어디 하나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니야. 정말 여행을 다닐 때마다 운이 좋으면 좋은 호텔에 걸리고 운이 나쁘면 별로 안 좋은 호텔이고 이러니까 너무 불안하잖아. 이 호텔만 딱 가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깨끗하고 좋은지 이렇게 이미지화 되어져 있는 이런 호텔을 지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편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거야. 이런 꿈을 꾸준히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미쳤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1951년도에 윌슨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 비전이요. 400개가 목표였잖아요. 바로 이 윌슨이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립자예요. 400개의 홀리데이 인 호텔을 짓는데 예상보다 오래 걸렸대요. 100개의 호텔을 짓고 직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100개까지는 직영점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러나 체인 운영 방식을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전환하자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6년 후에는 프랜차이즈로 바꾸자마자 500개의 호텔이 생겨났고요. 1968년 또 4년 후에는 1000개를 돌파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1972년부터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72시간마다 호텔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보셨죠? 근데 이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했어? 좋겠네. 좋겠다 너는. 72시간마다 호텔 하나씩 생겨서 좋겠다. 이렇게 끝! 잊어버렸어.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6년 전에 저희 남편과 저에게도 비전이 생겼어요. 6년 전에 어떤 비전이 생겼냐면요. 컨닝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업을 권유할 수 있고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저와 똑같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행복한 그룹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너무 기특하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명재 씨와 저하고 힘들게 한 명을 모시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런 날 없었겠어요? 3명 오기로 했다가 2명 펑크나고 1명 왔는데 그 1명이 첫 시간 강의 듣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원래 하루만 듣고 가기로 했는데 다음날까지 있어야 되겠어.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 어저께까지만 있으려고 했어. 근데 그냥 쭉 오늘까지 있기로 하셨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오면 더 있고 싶고 집에 안 가고 싶고 빨리 이거 언제 또 있어? 여기 나 누구 모시고 오고 싶은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만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교육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 꿈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서 똑같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게 저희 6년 전 GL그룹을 독립하면서 세웠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GL그룹은 100명의 PD를 배출하는데 다소 오래 걸렸다. 2023년 7년 올해 100조의 PD를 배출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이렇게 쓰려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시스템 오너를 복제해 나가는 SO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25년 200조의 PD가 배출이 되고 2027년 500조의 PD 2030년에는 1000조의 PD가 배출됐다. 여러분, SO 시스템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600명 만들었잖아요. 이 600명이 6,000명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5년, 6년, 7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여러분, 그럼 여기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 후로
72시간마다 한 명씩 PD가 배출되는 기적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할 것 같으세요? 못 할 것 같으세요? 전 죽기 전까지 메아텍 할 거거든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할 사람 많거든요, 여기에. 그분들하고요, 될 때까지 할 거예요. 72시간마다 한 명씩 PD가 나와요. 이제 10년 후쯤 아마 수정될 거예요. 24시간마다 한 명씩 PD가 나올 것이다. 어제 우리 심현준 사장님 400만 매출 얘기 듣고 한숨 푹푹 쉬었던,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우리 400만 원 매출도 못 하는데 우리. 근데 PD가 일주일 만에 마감됐대잖아요. PD 4만 점이 일주일 만에 마감됐다잖아요. 할 수 있다고 믿고요. 이 시스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지다 보니 그렇게 심현준 사장, 심현준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변했는데 저분이 2명, 4명, 8명, 16명 늘어날 때마다 이게 왜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고 가능하다고 믿고 여기에 계속 내가 동참해야지. 그래, GL그룹 72시간마다 한 명씩 만들어질 때 그럼 나는 100시간마다 한 명씩 만들어지든 1년에 한 명만 만들어지던 어때요? 나의 비전도 나의 목표에 맞게끔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 그게 가능한 게 뭐예요? 프랜차이즈 시스템 때문에 홀리데이 호텔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SO 여기 모시고 오면 장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될 거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비전이라는 거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멋있게 막 위험 있게 해. 이게 비전이 아니라 그냥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마음의 그림이래요. 그냥 오늘보다 나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 그게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를 저희 배재현 사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 2층에 반도 못 채워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리더들 다 오라 그랬어. 가기 전에 집에 가지 말고 다 오라고. 여기를 다 같이 삥 둘러서 여기를 봤어. 우리 여기를 꽉 채울 거야. 곧 그날이 올 거야. 아마 그 중에 한두 명은 간이 요만한 몇몇 사장님들은 아유 여기를 채워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됐잖아요. 그죠?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황된 거. 부모님한테 용돈 100만 원 드리는 거. 용돈 100만 원 꿈꿨더니요. 그게 되고 200만 원도 드릴 수 있고 300만 원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타고 싶은 차, 살고 싶은 집,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의 5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5년 후에 어느 날로 한번 가볼게요. 5년 후 2028년 1월이에요. 난 지금 연봉이 얼마고 난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고 난 오늘 어떤 스케줄을 보냈는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1분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너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수수께끼가 돼야 해. 슬픔은 간이역에 눈으로 피고 나 불어넣은 듯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선을 짓고 향해 작은 바람 드는 창을. 네. 눈 뜰까요? 좋으신 거 아니시죠? 어떤 상상하셨어요? 나 5년 후에 어제 강사님들처럼 나도 통찰을 한번 강의해봐야지. 또 어떤 분들은 이명진 사장 강의 듣고 나도 저렇게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핸드폰도 안 올리고 이명진 사장이랑 에이 골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상상도 하셨고요. 여러분들의 간절히 바라는 인생을 덮어두셨던, 묻어두셨던 그런 여러분들의 바라는 인생을 이제 더 이상 덮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떠올린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를 확실히 여러분들 것으로 끌어당기는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효과 만점인 방법이 하나 있대요. 효과 만점인 방법. 여러분 이거 해봐야 되겠어요? 안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건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라는 미래를, 어울리는 미래를 반복해서 쓰고 외우래요. 이거 딱 듣는 순간 책 좀 읽으셨다. 나 다 알아. 나 저거 옛날에 해봤어. 안 돼, 안 돼. 헛짓이야, 헛짓.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매일 여러분들이 바라는 인생, 바라는 미래가 매일 새롭게 다짐을 하고 변질되거나 색깔이 바라지도 않는다. 결국 10분도 채 안 걸리는 15번 쓰기가 상상력과 결단력, 글리코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집중력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가장 오타가 많았네요. 탁월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웃기면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럼 다 알아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꿈을 매일 새롭게 다짐하니까 변질되거나 색깔이 바라지도 않는데요. 10분도 채 안 걸리는 이 방법을 썼을 때 상상력과 결단력 그리고 집중력,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을 탁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해야 되는 이유죠.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어디에서 또 오타가 나올지. 그냥 알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사장님들 써봐야 되겠어요? 안 써봐야 되겠어요? 써봐야 되겠죠. 믿져야 본전인데 10분, 10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10분이면 된대요.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먼 훗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성공할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 쓰면서 내가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그러면 누구를 만나지? 내가 이걸 결단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내지? 남편을 어떻게 설득하지? 자녀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용기를 내지? 계속해서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괜찮아요. 아주 유치해도 돼요, 여러분. 거창한 거 하지 마시래요. 저희는 거창한 거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당장 간절하게 원하는 거 지금 아마 각자 있을 거예요. 없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지금 당장 간절히 이루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바라는 미래,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미래. 나 이게 어울리는 사람이었어. 나 이렇게 살고 싶었어.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건강하고 비전 있는 SO 1000명을 만들어낼 것이다. 두 번째, 나는 2023년 4월 반드시 PD가 될 것이다. 나 2023년 스텝업 캠프에 반드시 갈 것이다. 나는 2023년 SO 2명 반드시 만들어서 SO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 그냥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 아직 이걸 잘 모르겠으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나는 올해 안에 몇 월까지 500만 원의 소득을 반드시 만들어 보겠다. 200만 원의 소득을 반드시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문장 하나. 길면 여러분 손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다이어리를 펴시고요. 15번만 똑같은 문구를 쓰셔야 돼요. 똑같은 문구로요. 나는 3월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달라져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쓰는 것도 자꾸 고민하고 막 이거 누가 볼까 봐 그러지 마시고요. 또 내일 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일단 15번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써볼게요. 시작. 모든 것은 내게로 와. 보이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지금은 간이하게 눈물을 피고 불안한 향긋한 바람 이제 뭉게 구름 위에 성을 짓고 땅에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간이하게 숨을 높이고 여러 불안한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내 구름 위에 성을 짓고 향에 층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울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하게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버려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 구름 위에 선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보이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하게 웃음으로 피고 스쳐그런 날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 구름 위에 성을 짓고 입장을 내리 바람 부는 창에 슬픔은 간이하게 웃음으로 피고 여러분은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내 구름 위에 성을 짓고 향해 짱을 내리 바람 부는 창에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그 웃음도 나에겐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써보니까 팔이 아프죠? 네, 팔이 아프면서 한 7번째, 8번째 지나가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땡땡 치고 싶죠? 이하동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아프도록 내가 써봐야 돼요. 이걸 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팔이 아프다, 처음엔. 근데 나 진짜 하고 싶은데. 나 진짜 이거 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거 연속적으로는 못 써봤어요. 진짜 원할 때 한 번씩 눈물 나도록 꼭 뭔가 직급이 걸려 있거나 그럴 때 15번이 아니라 20번, 30번, 50번을 쓰면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종이에.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러면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나 다 알아.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심하시는 거죠. 작심은 운명의 루미콘의 강을 건너는 거래요. 한 청년이 너무나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한 왕을 찾아갔어요. 소문난 왕을 찾아가서 성공의 비결을 물었어요. 어떻게 성공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포도주 잔을 들고 포도주가 가득 담긴 컵에 가득 부어주더니 막 찰랑찰랑 막 조금만 해도 흘릴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포도주 잔을 가득 붓더니 이걸 들고 시장통을 한 바퀴 돌아오면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단,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이 칼로 네 목을 베겠다. 안 할래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성공하고 싶은 청년은 그 비결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 어떻게 해서 이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숨도 안 쉬면서 이렇게 걸어갔다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딱 갔어요.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랬더니 이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시장을 돌아보니 무엇이 보였느냐? 거리의 거지와 장사꾼을 보았느냐? 술집에서 새어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었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하지만 포도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만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 그랬대요? 바로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확고부동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목표 이외에 온갖 잡동사니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성공한다라는 거, 결국은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건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나머지 모두를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김연아가 그렇게 세계적인 스케이팅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의 학창 시절은 어디에서만 보냈어요? 아이스링크 위에서만 보낸 거예요. 손흥민이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축구장 안에서만 여자도 안 만난대잖아요. 그렇게 한 가지에만 집중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예시를 드릴까요? 아프리카의 원숭이. 원숭이들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주 쉬운. 원숭이를 잡아먹을 건 아니니까 살아서, 그쵸? 우리가 서커스단에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빠르니까 못 잡는 거예요. 사냥꾼들이 잡는 방법이 있대요. 병에다가 이 주둥이가 작은 병에다가 땅콩을 잔뜩 넣어놓으면 원숭이들이 요렇게 해가지고 병 안에 손을 넣는 거죠. 이렇게 넣으면 안 되니까, 그쵸? 손을 요렇게 해서 막 넣는데요. 그러면 이제 땅콩을 이제 잡죠. 근데 잡으니까 어때요? 이게 손이 꺼내져요? 안 꺼내져요? 안 꺼내져. 원숭이들이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이걸 놔야, IQ가 좋기 때문에 이걸 놔야 손이 꺼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냥꾼이 막 쫓아와. 나를 잡으러. 그럼 뭐 하면 돼요? 땅콩 쥔 손을 놓고 빨리 이거 빼면 돼요.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원숭이는 중간부터 총명한 동물이기 때문에 땅콩 한 줌과 평생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안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에 굴복해버려 그 사실을 잊었을 뿐이다. 버리는 법을 모르면 우리도 어느 순간 잡혀온 원숭이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내려놓고 여기 와야 된다는 걸 아는데,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에 그냥 주저앉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성공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정말 작은 차이예요. 정말 작은 차이예요. 제가 성공을 해보니 이게 너무너무 죽도록 어려운 거야. 김연아처럼, 손흥민처럼, 성공한 그런 유명한 아나운서들처럼 죽도록 어려운 거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자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작은 차이예요. 그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이라는 것은요, 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될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걸 태우고 날려버리고 파묻는 거예요. 내가 메나테크로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할 때까지, 그래서 메나테크로 내가 의미 있게 내 삶을 마무리 짓고 싶다면 이걸 위해서 나를 따르는 많은 파트너들을 위해서 한번 내 모든 걸 한번 태우고 불필요한 것들을 태우고 날려버리고 파묻어 보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과거의 실수와 실패. 뭐 어때요? 앞으로 이렇게 안 살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안 살 거, 과거의 불행. 여러분 계속 불행해질 거예요? 계속 불행하게만 사실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 행복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불행에 왜 자꾸 집착하고 왜 자꾸 옛날에는 이랬고 옛날에 이래서 제가 자존감이 낮고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요.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엄마가 저를 버리고요. 아빠가 이래서요. 맨날 패고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혼했으면 어때요? 애 혼자 키우면 어때요? 그게 요즘 세상에 여러분 흉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안 살 거잖아요. 우리 배신의 사장님, 나 이혼했어. 처음 만나자마자 저 15년 전에 만났는데 나 이혼했어. 나 애들 이제 내가 다 키워야 돼. 나 남편 없는 여자야. 그래, 나 이거 성공해야 돼. 딱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승우를 바라볼 때, 우리 유진이를 바라볼 때 너의 새끼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 아이가 내 자녀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옛날 계속 그렇게 불행하게 살 거 아닌데. 그러니까 어때요? 그 불행을 그냥 남의 시선, 남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니 그냥 고객들 만나도 가서 얘기하는 거. 저는 싱글맘인데요. 저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언니 오늘 2통 먹을 거 4통 먹으면 안 돼요? 진짜 이러셨어요. 언니 저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승우 학비 이번에 보내야 되거든요. 언니 저랑 좀 사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담백하게. 뭐 가림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그렇게 멋지게 과거의 모든 불행과 자책, 집착, 그냥 거추장스러운 나의 나 왕년에 나 그래도 에쿠스 탔던 여잔데 나 왕년에 그래도 중동에 내가 상가도 있었고 나 왕년에 우리 애들 학부형 회장부터 시작해서 나 그랬던 여잔데 배신의 사장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여기 와서 누가 재수 없어서 뭐 하나 팔아줬겠어요? 진심으로 얘기하고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진짜 담백하네. 진짜 멋있네. 저런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저는 배신의 사람처럼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달동네에 500에 50만 원짜리 월세라는 걸 보여주면 이 여자가 날 떠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안 보여주려고 온갖 애를 다 썼어요, 제가. 몇 달 동안. 건 1년을. 그래서 어디 갔다가 오더라도 저 밑에 내려서요. 아무리 추워도 이런 겨울날도 거기 내려서 15분을 걸어 올라갔어요. 우리 집 알면 큰일 날까 봐.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PD 서밋 하와이를 가게 됐어요. 배신의 사장님이 급하게 엠브로토즈 몇 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엄마는 있지만 우리 집에 와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국제전화로 엄마 배신의 사장님 알지? 우리 집에 갈 거야. 아니 전화 올 거야. 엄마 절대 집으로 오지 말고 오라고 하지 말고 엄마가 미안하지만 1월이었어요. 엄마 너무 미안한데 소방서 밑으로 큰 길가에 내려가서 꼭 전해드려. 엄마 절대 집으로 오라고 하면 안 돼? 한 5번은 얘기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와이가 이 하와이 해변가가 갑자기 동네 개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또 전화했어요. 엄마 갖다 줬어? 지금 나랑 밥 먹고 있다. 어디서? 진짜? 옆에 있어?
갑자기 목소리 작아지면. 알았어. 전화 끊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포 만나는 거 진짜 싫어하는 여잔데 그냥 진작 얘기할 걸. 나 이렇게 산다고. 피디도 유지했다 안 했다. 그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그 피지 유지 안 되는 거 보여주면 비전 안 될까 봐 유지되는 것처럼 잘 살았던 것처럼 난 왜 저 여인처럼 저렇게 솔직하지 못할까? 비행기 안에 돌아오는데 정말 12시간이 아니라 12일 같았어요. 얼굴을 어떻게 보지? 하와이에서 돌아와서 하루 이틀 전화를 못했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용기 내서 만났어요. 언니 우리 집 보고 놀랬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아버지도 많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 빚도 갚아야 되고 애라 모르겠다 같이 합쳐서 애들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변변한 아파트는 못 살고 이렇게 달동네로 오게 됐어. 언니 미안해 말 못해서.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모습에 저한테 뿅 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버리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부자가 돼 보니까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요, 부자인 척 안 해요. 아세요? 많이 배운 사람은요, 많이 배운 척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초등학교 나와도 괜찮아요. 왜요? 저희 여기 초등학교 나왔다고 여러분 구박할 사람 없어요. 한글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구박할 사람 없어요. 전문대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 최고 직급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냥 다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뭐부터? 먹는 거. 이제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어제까지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오늘 스태프분들 오늘까지만 드시고 이제 나쁜 거 먹지 마세요. 먹는 거, 입는 거, 가는 거 모두 바꾸는 거. 옷만 바꿔도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봐요, 여러분. 다른 거 투자 못해도요. 내가 옷은 투자하세요. 사람들의 첫 인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인상을 보고 벌써 마음이 확 열릴 수가 있고요. 마음이 확 닫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멋있게 입고 다니세요. 이건희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멋있게 입고 가라. 어딜 가나. 변소를 가도 멋있게 입고 가라. 변소 앞에서 누굴 만날지 모른다. 그러면 그 정장 몇 벌 없는 그 정장을 입고요. 최정은 사장 저하고요.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어디 누구 만나러 갈 사람도 없는데 집에서 정장 입고 있었어요. 슈퍼에 가더라도요. 왜? 슈퍼 아줌마가 오늘도 어디 가? 뭐해? 이렇게 물어볼까 봐. 누가 자꾸 물어봐줘야 되잖아요. 그럼 멋있게 하고 다니세요. 머리도 멋있게 하고 다니세요. 돈 아끼지 마세요. 이거는. 그 돈 아껴서 부자 안 되고요. 그 돈 아껴서 여러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한테 멋있게 다른 사람들이 와 달라졌네? 일할 만큼 바뀌세요. 두 번째는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세요. 부정적이고 만만하고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 말고요. 늘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세 번째는 속한 모임. 여러분도 이제 평생 여기 올 거죠? 평생 우리 GL그룹에 함께 하실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새로운 자아상에 여러분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장군처럼 먹으면 바보도 장군이 된다. 장군처럼 OSP 다 까서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먹고 엔자임 다 까서 한 2개 먹고요. 장군처럼 드시는 거예요. 좋은 것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벌어야 돼요. 먹고 때깔 좋아지고 쫙 차려입고요. 우리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봐줘야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말투 바꾸는 거예요. 이제 자신감 얻는 말투. 세발 침 빠지는 말투.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그 말하는 순간 잊어버리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해봐야죠. 스포일 저 무조건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돼요? 메아텍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80%의 에너지를 사업의 성장과 관련 없는 네가 잘냈네, 내가 잘냈네, 나를 무시했네, 어쩌네. 스폰서가 나를 인정을 안 하네, 나를 스폰서로 인정을 안 하네. 찔리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해봤으니까. 대신에 사장 날 무시하나? 나 왜 스폰서로 인정 안 하죠? 왜 자꾸 배재현 사장이 좀 많이 안다고 나를 자꾸 무시하나? 스폰서 대우를 안 하나? 이 에너지 여러분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에너지예요. 그런 에너지 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말투부터 바꿔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는 이거 들어서 아무도 도움이 안 되겠다 이 말은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스폰서님 또 이렇게 얘기한다요. 스폰서님 힘 빠질까 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해. 제가 이거 부정적인 얘기인 줄 아는데요. 하지 마세요. 안 하기. 그 얘기만 사라져도요. 우리의 에너지가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여러분도 성공시키고 싶고 파트너 성공시키고 싶고 여기에만 집중해도요. 될까 말까 해요. 여러분. 그 에너지 쏟는데 시간 다 보내니까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자신감 있는 거, 부정적인 얘기 이제 절대 안 하겠다. 마음 안에 기뻐의 마음만 가져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하면 기뻐할까? 뭘 하면 행복해할까? 어떨 때 가슴 뛸까? 지금 좀 다운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가서 밥 한 번 먹고 가서 또 막 교육해주지 보상 풀지 말고요. 같이 사장님 많이 다운돼 있죠? 이영진 사장님 가서 자꾸 뭘 가르치지 말고 삼겹살만 사주라고요. 아시겠죠? 목표, 전략과 전술 여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돌파하는 거예요. 임계점을 넘어 여러분들 함께 돌파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비전이라는 단어,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서 살아온 거죠.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0년 11월 어느 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마음으로 비전이라는 단어, 비전 스쿨을 전 세계에 세우겠다라는 그 비전 하나를 가지고 미친 듯이 100만 원씩 넘게 매달 적자가 나면서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쳐서 달린 거예요. 근데 그런 어느 날 신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책이 베스트셀러로 난리가 났다고 출판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전화를 받고요. 이 저자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 과거를 회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정말이지 미치도록 잘하고 싶었다. 여러분 메나테크 하다 보면 어제처럼 디렉터가 됐는데 내가 사 먹은 건 50이요. 들어오는 건 10만 원. 어떤 때 욕심 부려서 엠브로토즈 프로모션 있다 그래서 한 세트 덜커니 샀는데 들어오는 건 8만 원. 세미나비는 5만 원. 이제 다음 달부터 7만 원으로 오른대요. 막막하죠.
안 되겠다. 나는 안 돼. 고작 그 카드값 조금 더 내가 뭘 먹으려고 사놓은 거, 그거 몇백, 그거 때문에요. 내 꿈은 온데간데도 없고, 오늘 이 열정, 나 한번 성공해봐야지, 뼈를 묻어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요. 그래,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냥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하던 일이나 잘하자. 그냥 나 이러다 죽을 거야. 그런 분들 다음 달에 이 자리에 안 오실 거예요. 전 알고 있어요. 16년 동안 꼭 똑같이 약속하고요. 1년 절대 안 빠지겠다고 약속하고요. 분명히 다음 달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50%는 안 오세요. 그래서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카드값 7만 원, 부부간에 14만 원, 이까짓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14만 원 부부지간에 혼자는 7만 원, 1년이면 80만 원, 10년이면 800만 원. 10년 동안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그 800만 원 어떤 인생으로 10년 후에 변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남편 눈치 봐야 되고 뭔가 사업은 안 되고 두렵고 나만 갈 데 없고 나만 모시고 갈 분 없고요. 얼마나 많은 그 세월 속에서 혼자만 안 되는 것 같아 두렵고 어제 우리 김성민 사장님 굴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왜 나만 안 되지? 그 마음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갖는 마음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수백 번 안 갖고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어떤 마음만 있으시면 되냐면요. 나 진짜 미치도록 잘하고 싶어. 나 진짜 잘하고 싶어. 나 정말 성공하고 싶어. 이 마음만 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나 진짜 성공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달을 이 마음 먹었는데 안 되면 2달, 안 되면 1년, 안 되면 2년. 여러분 여기요. 정말 쭉쭉쭉쭉 성장 잘해서 막 첫 해 라이징 스타 되고요. 막 잘 나가는 이런 분들도 우리 박수 쳐주지만 우리 조지영 사장님 어디 있어요? 우리 그룹의 숙제였어요. 저 LOS 모이면 우짜지? 시스템대로 다 해. 그것도 미쳐서 정말 어딜 가나 카톡이며 뭐 SO 방이며 SO 미팅이며 저분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우리 그룹에. 근데 PD가 안 되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파트너가 안 생기네? 아유 이거 어떡하냐? 이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재훈 사장님. 이거 어떡할 건데요, 이거? 오늘 몇 명 모시고 오셨어요? 파트너. 어디 계세요? 저렇게 된 게 몇 달 안 됐어요, 여러분. 시스템만 저분 누구보다 미치도록 잘하고 싶었어요. GL그룹에 저 민폐 아니에요? 민폐 될까봐 발이 동동동동 굴러지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마음만 버리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 이 저자도 이런 마음으로 잘 버텨보니 어딜 가도 최고야 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년 KMF 똑같이 제 삶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2022년 12월 KMF 며칠 전 그룹 코드에게 전화가 왔다. 사장님 이번에도 KMF는 GL그룹 잔치예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6년,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정적인 직업으로 노후까지 행복하게 현역으로 사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롤모델의 그룹이 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날들을 고민하며 도전하며 실패했던 시간들. 이제 뭔가 안정되었나 했는데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모두가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시간들. 우리는 이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라 믿고 매일 리더들과 회의하며 유튜브 찍고 또 회의하며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며 달려왔던 시간들의 결과물인 것뿐이다. 우리는 점점 더 강한 그룹이 되어가고 있다. 제가 이 책에 써놨어요.
많은 분들이 지난 KMF를 보고 이명진 참 복도 많아. 저 배신혜, 저 배재현, 유희성, 손희수 저렇게 운도 많아. 저런 사람 어디서 됐다 앉혀놔가지고 저렇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강한 이렇게 72시간마다 PD가 한 명씩 나오기 위한 이 몸부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의 그 임계점을 여러분들이 넘으셔야 돼요. 그 임계점을 넘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들은 성공의 늘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똑같이 축구를 배워도 똑같이 요리사를 해도 누군가는 요리학원 다니면서 거기에 초집중을 해서 정말 그 선생님이 어떻게 재료를 넣고 어떤 방법으로 소금을 뿌리는지 후추를 어떻게 뿌리는지 깨를 어떻게 뿌리는지 이 모든 것까지 하나도 집중해서 다 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충 자격증 짜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맨날 김치찌개만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임계점에 돌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 전문가가 되려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요리사든 뭐든 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뭐 하면 돼요? MBA 고PD 세미나만 여러분 반복적으로 들어보세요. 처음 들으면 어때요? 아, 메나테크 괜찮은 회사고 좋은 회사네. 두 번째 들으면 아, 이런 것도 있었어? 세 번째 들으면 아, 진짜 뭔가 알 것 같아. 10번 들으면 내 입에서 나와요. 20번 듣고 30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앞에서 강의를 하게 돼요. 한 30번, 50번쯤 듣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냥 누굴 만나도 줄줄줄줄줄 나오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 번 듣고 나 또 들어야 돼? 그냥 동네에서 김치찌개 팔 거면 안 들으셔도 돼요.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만 벌 거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정말 죽을 때까지 안정적인 인세소득을 받고 싶어 라고 하면 이곳에서 뼈를 묻으셔야죠. 그래야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내가 돈 들여야 되고 너무나 힘들게 그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지만 우리는 값없이 이렇게 연봉 8억대가 나와서 이렇게 목 놓아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요. 어제 연봉 억대 이상들이 나와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강의 한번 들으려면 적어도 한 3,000원은 내야 되지 않겠어요? 공짜로 한 번 더 하는 시도와 끈기, 근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난 끈기가 없는데 괜찮아. MBS만 주기장창 한번 해보세요. 5번 만에 미션 완주하신 분도 있고요. 10번을 했는데 아직도 미션 완주가 안 된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시는 거예요. 도전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회사 그룹에서요.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사고의 해이를 경계하래요. 그냥 대충, 대강. 다음 달에 이곳에 파트너들 모시고 오면요. 늦게 오신 분들 있죠. 벌써 이게 다 왔어? 이게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미리 가서 땡 하기 전에 내가 모든 거 다 세팅하고 딱 준비해야지. 이 시간에 막 시작했는데 앞에서 배재현 선생님 마이크 잡는데 그때 커피 타고 그때 화장실 가고 그때 뭔가 회의. 이걸 버리시면 돼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먼저 한 선배들을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존 우리 SO 사장님들 지난 2년간 SO 워크숍을 통해서 완전히 여기 안에 시스템에 장착되어져 있어요. 이 잠바 입은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딱 쉬는 시간 끝나고 딱 와서 앉아있고 뭔가 딱 준비되어 있고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창조할 필요도 없어요. 빨리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는. 이 공간 안에서 가장 많은 실패 누가 있겠어요? 이명진 씨와 저와 가장 많은. 사업한다 그랬다가 안 하고 제품 먹겠다 그러고 안 먹고 반품하고 사업 열심히 하다가도 그만두고 이런 많은 실패들 누가 제일 많이 겪었겠어요?
저희가 가장 많이 겪었으니까 저희가 연봉이 가장 많은 거예요. 가장 많은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그 다음 누구예요? 배신의 사장님. 그 다음 누구예요? 배재현 유희성 사장님.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많이 하세요. 빨리 하세요. 자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가가 돼요. 어떤 일이든 원리가 있게 마련인데요. 그 원리를 찾기 위해서 각자의 직업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우린 어디에 있어요? 이 원리가? GL 시스템에 다 녹여 있어요. 그대로 따라만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창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질주하시는 거예요. 미쳐서 달려보시는 거예요. 한번. 미쳤다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전설적인 브랜드가 되어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로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배주원 브랜드, 걸어다니는, 그쵸? 한 달에 거의 40억을 넘어 이제 50억 가까운 이러한 매출을 하는, 1년이면 500억 가까운 매출을 하는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브랜드, 내가 브랜드를 가지면 가질수록 정체성, 사명, 내가 책임져야 할 내 파트너들, 비전, 다 가질 수 있어요. 이 안에서. 그럼 뭔가 다른 일을 통해서 내가 이걸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전략과 전술 누가 줘요? 그룹에서 끊임없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략과 전술 다 줄 거예요. 브랜드가 가진 가공할 전파력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어울리는 미래, 나에 맞는 미래만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브랜드라는 깃발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울리는 미래를 찾았더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기적인 축제를 열어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때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맞아요? 고피드 세미나 맞나요? 목표가 달성된 거 축하해주고 또 더 가치 있는 새로운 목표에 축하하고 한바탕 웃고 떠들고 또 다짐하고 전력 질주해서 또 가다 보면 또 힘들고 에너지 빠지면 다시 와서 또 충전하고 이 근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축제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이다. 축제는 활활 타오르는 장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 그래서 최후의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더 격렬하게, 더 집어삼킬 듯이 타오르도록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다. 그것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이며 경기 도중에 선수들이 서로 파이팅을 외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는 동작과 같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 PD가 그냥 지난달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뭐래요? 여러분들을 재충전하고 다시 확신하고 결의하고 나를 강화시키는 의식, 스스로의 행동이에요. 이분은 네트워크를 하는 분도 아니에요. 비전 스쿨을 전 세계에 짓고 싶었던 비전에 미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고 PD 세미나를 어찌 알고, 그쵸? 여러분, 다른 일에서 이렇게 축제를 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여러분들을 계속 재충전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어요?
이 자리에 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10번, 20번, 그래서 꼭 성공하게 바라면 오늘 이 말만 한 10번 하잖아요. 그쵸? 마지막입니다. 빠르게 달리되 아름답게 달려라. 꿈을 현실로 만들었을 때 허탈해지지 않고 내적 충만감으로 행복해지려면 달리긴 달리되 혹시 사회적 성공을 내면적 성숙보다 우위에 두고 있지 않은지 짚어보라. 부, 명성, 인기, 지위, 권력을 누리는 것은 축복이다. 주어지면 누려라.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는 마라.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라 아니라 할지라도요, 이 GL그룹 시스템 안에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심장이 딱딱해 있던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서 사랑하게 되고, 베풀게 되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무한 에너지, 용기가 생기고, 나누게 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에 집중했는데 돈은 따라오고요. 명성도 따라오고요. 그냥 내가 모르는 그런 유명세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죽는 그날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몇 날 며칠을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인기, 그런 명성, 진짜 그 진한 그런 지위와 권력,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어요. GL그룹과 함께하면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달릴 수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저희 인생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무모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때 한순간 선택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나는 운명의 루미콘 강을 건넌 것이다. 만약 그때 그 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내 운명의 스위치를 가감히 켜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16년 전에 정말 과감하게 하던 일을 내려놓고 저희 부부가 시도하지 않았다면, 특허 소송 때 많이 떠날 때, 메아테크가 혼란스러울 때 그때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는 안경사로 그냥 좀 더 돈 벌어보고 나도 그냥 슬슬하면서 만약에 그때 그랬더라면 지금 저에게 정말 이 핵심 기둥과 같은 배신의 사장님, 배재현 사장님, 유희성 사장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좀 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살 길 찾아간다면 나를 믿고 따라온 이 리더들이 과연 이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 따라올 수 있을까? 그래, 우리 달려보자. 인생 한번 여기 한번 올인해보자. 지금부터 열심히 시스템 한번 만들어보자. 분명히 특허 소송 끝날 거야. 그럼 그때 정말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마음으로요 달렸던 거예요. 그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의 저희의 리더들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0년 후에 이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한 페이지에 나는 지금도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멋진 네트워커가 저희 GL그룹에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슴 뛰는 이런 훌륭한 네트워커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아마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쯤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문화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올해 2023 더불어를 향해서 멋지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꿈이 이루어져 이제 나의 슬픔이 이루어져